네, 오늘은 제 주위에서 좀 여쭤보셔서 일단은 준프로 작가라고 불리우는 전업 작가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면서 주말에 하실 수 있는 일명 주말 작가 또는 부업 작가라고 불리는 준프로 작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프로 작가는 은근히 할 일이 많아요. 할 게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 중에 스톡 작가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부담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시간적 제약도 없고 공간적 제약도 별로 없고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스톡 작가거든요. 셔터스톡 같은데 하나만 그냥 등록해놔도 뭐 완전히 꼬부랑 노인이 될 때까지도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적은 돈이에요. 우리는 일단 그런 걸 원하진 않죠. 네, 그래서 당장 열심히 찍어가지고 땀 흘려 찍고 와가지고 돈 받고 그 돈으로 식구들 밥은 사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겠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냅이 이제 최고예요. 스냅이 그쪽으로는 이제 스냅은 크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웨딩 스냅이 있고요. 웨딩 본식 예식장 가고 찍는 본식 스냅이 있고, 그 다음이 돌잔치 스냅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트 스냅이 있습니다. 데이트 스냅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아직 시장이 있긴 있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좀 애매한 상태라서 준프로 작가로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준프로 작가가 되셨을 때 손대시는 게 좋고요. 아직은 뭐 전문 업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어가지고요. 개인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스튜디오나 아니면 또는 이제 스냅 업체에서 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좀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준프로 작가들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즘 제일 그래도 준프로 작가들을 많이 요구하는 파트가 돌 작가, 그러니까 돌 스냅 파트하고 그 다음에 웨딩 스냅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장비가 그렇게 스펙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또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비싼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 수준인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바디는 OD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캐논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어쨌든 상업 사진에서는 캐논을 제일 많이 써요. 캐논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캐논이 가성비가 제일 높습니다. 어쨌든 상업 사진 예술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상업 사진 때 돈을 벌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가성비도 무시 못해요. 가성비를 좀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업 사진계에서는 캐논을 가장 많이 쓰긴 하죠. 물론 니콘이나 뭐 소니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심지어 펜타스 쓰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광고에서는 뭐 페이지언을 제일 많이 쓰니까, 요즘은 뭐 다른 것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같이 좀 할 때는 어쨌든 페이지언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뛰어들려고 하는 이 분야는 캐논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쨌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캐논 위주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장비는 OD 이상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풀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OD가 아니더라도 니콘이든 소니든 어디든 풀프레임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OD보다는 저는 그래도 OD 마크 2 이상을 좀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ISO 때문에 그래요. 감도가 OD는 좀 낮아지면은 그레인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감도 800 이상 올리기가 조금 미안해요. 감도 800 이상 올라가면 좀 자글자글해지기 때문에 업체 사장님한테 넘길 때 조금 미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OD 마크 2 정도. OD 마크 2도 요즘 많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OD 마크 2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OD가 있으신 분은 그냥 OD 쓰셔도 돼요. OD 쓰십시오. 네, 어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렌즈죠. 렌즈는 거의 뭐 표준 줌 렌즈 하나 쓰시면 돼요. 그 L렌즈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2470은 하나 장만을 하세요. 구형이라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업계에서 2470을 안 쓰는 곳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2470 하나 정도는 꼭 장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70 외에도 쓰기는 합니다만은 2470 외에 좀 사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는 줌 말고 단렌즈로 가십시오. 85나 50mm 단렌즈 쪽으로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만 더 준비하셔도 사진 스펙트럼이 확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엄청 다양해질 것이고요. 뭐 어쨌든 지금 당장 뭐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그냥 2470 하나 정도, 2470 구형으로 사십시오. 많이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닐 거예요 아마. 참고로 예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본 50p 이상 찍을 거면은 그래도 렌즈 한 2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한 뭐 30p 40p 정도 이렇게 가볍게 찍는 것들은 뭐 2470 하나로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업체에서는 가능하면 좋은 렌즈들 많이 구비하고 계시는 걸 되게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업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업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기들은 최대한 퀄리티 있는 그 작품도 좀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스트로보가 있어야 되는데 스트로보는 뭐 좀 욕심내서 매치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저는 580EX까지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580EX 정도는 갖고 다니시면은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여분 배터리 꼭 챙겨 갖고 다니시고요. 그렇게 해서 스트로보 요즘은 스냅 찍을 때는 많이 안 쓰고요. 보통 원판 찍을 때 많이 쓰니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판 찍을 때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천장에 스트로보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은. 그래서 그거 조금 빌려 쓴다고 얘기하고 쓰셔도 되거든요. 동조기만 하나 사서 갖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에 아무리 그렇게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씩 안 달려 있는 예식장도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고장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거 스트로보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 스트로보 하나 정도는 꼭 사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메모리는 보통 32기가 정도 추천드리는데 그냥 64기가 사세요. 여유 되시면 64기가 그렇게 막 돈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64기가 사세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찍게 되실 거예요. 막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셔터를 많이 누르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빗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처음에 연습이 안 돼서 빗나가는 걸 대비해서라도 좀 많이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좀이라도 더 안전빵인데, 물론 셔터를 이렇게 찰칵찰칵 계속 이렇게 누르시는 거지, 띠릭띠릭띠릭 이렇게 누르시는 거지, 이렇게 눌러놓고 띠릭 한번 하고 자자자자자,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빗나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노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64기가 사세요. 네. 그리고 트라이팟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트라이팟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싼 걸로 하나 사세요. 네. 쓸 일이 원판 찍을 때밖에 없어요. 사실 원판 찍을 때밖에 없는데, 원판도 사실 그냥 들고 찍으면 되거든요. 저는 초창기 때 그냥 거의 들고 찍었어요. 그 트라이팟 없이. 왜냐면 회사에서 트라이팟이 2개인가 그때 3개 그거밖에 없었는데, 선배들이 다 갖고 나가면 저는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 트라이팟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트라이팟 없이 찍으면은 나중에 트리밍을 할 때 한 장 한 장 다 트리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체 쪽에 넘길 때 업체 쪽에 좀 미안해지죠.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편집하실 때 보통 고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일 싸구려라도 하나 사셔서 원판 찍을 때는 그래도 트라이팟에 딱 걸어 놓고 찍으시는 게,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 손에서 놓고 찍을 때 정말 편해요. 엄청 편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시면은 하나 구매하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싼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하나 구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자기 실력이죠. 도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도전을 해보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번 직접 스스로. 어떻게 테스트를 하시면 되냐면은, 부모님, 어머님이나 또는 이제 와이프 시장 갈 때, 장 보러 갈 때 카메라 들고 한번 따라가세요. 양해를 좀 구해놓고, 오늘 좀 사진을 찍으려니까 옆에서 좀 깔짝깔짝거려도 좀 이해해 주라고 하시고요. 코스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계속 찍으시는데, 쉬지 않고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모든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동하는 동안 계속 노출이 바뀌니까 노출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이걸 다 찍어왔는데 찍어온 컷의 90% 이상이 전부 노출이 잘 맞았다, 그럼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 노출만 잘 맞아도 준프로 작가한테 도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연습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물론 P모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P모드로는 절대 촬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고 P모드는 왜 그러냐면은 예식장 나가서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잘한 그 데이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P모드는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습하실 때는 매뉴얼 M모드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에 대해서 좀 연습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전 연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뭐 개인적으로는 실전 연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좀 이제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사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초보분들 위해서 좀 같이 설명드릴 건데, SLR 클럽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SLR 클럽에 들어가셔서 한번 간단히 좀 해볼게요. 자, SLR 클럽 들어가 보시면은 SLR 클럽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진 하시는 분들, 사진 덕후분들 전부 다 여기 여기 이쪽으로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켓, 여기가 이제 볼만합니다. 팝니다, 삽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 요 정도를 제일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도 한번 보세요. 정말 다양한 층의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여기다 올리는데, 물론 아마추어 작가들 작품이 거의 뭐 80~90%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프로 작가분들은 바빠가지고 잘 못 올려요. 저도 뭐 십몇 년 전에 취미를 할 때는 몇 번 올려봤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이제 직업이 되고 나니까 뭐 여기다 사진 올릴 정도의 여유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말 실력 있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실력 있는 그 아마추어 작가들도 많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켓, 여기서 팝니다, 삽니다. 여기서 중고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보통 이 팝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렌즈랑 그 장비들 여기서 중고로 사시면 돼요. 물론 어느 중고 시장이든 꼭 사기꾼은 껴있으니까 잘 보고 사셔야 되고요. 카메라 이제 중고 구매할 때 상식 중에 하나가, 구매하셨으면은 바로 캐논 AS 센터랄까, 그러니까 각 카메라 그 AS 센터로 가세요. 가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로 구매했다고 얘기하시고요. 점검을 좀 해보시면은 뭐 웬만해서는 기사님들이 중고 구매한 거 감안해가지고 싹 훑어주세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반품하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자, 그리고 마켓에서 이제 구인구직.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한 것들은 사진 일을 이제 찾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6월이라서 아직은 이제 비수기 시즌이었고, 아마 비수기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날이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다 보니까 더더욱 일이 안 떠 있어요. 13일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급구해갖고 작가님 구해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와, 페이가 30만 원이 나네요. 이게 급하게 구할 때는 좀 비싸요. 기가 막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돌스냅 업체 내용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연락처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락처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하시고, 내가 처음이다, 스냅은 처음이다, 배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서브 촬영자로 이렇게 데리고 가주세요. 물론 이때 찍으신 것은 사용을 거의 못하니까 돈은 안 주죠. 일단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예식 순서라든지 돌잔치 이벤트 순서를 전반적으로 외워오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식 스냅을 예로 들면은 물론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예식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큰 틀 안에서 그 흐름은 전혀 변하지 않거든요. 대략 어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이벤트가 무엇이 될지 정도는 빨리빨리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서브 촬영이 잡히면은 해당 업체에 그 샘플 앨범을 좀 파일로 달라고 하세요. 보통 그 샘플 앨범이 그 업체 기본 컷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컷은 무조건 찍어 오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보통 그 메인 작가들도 기본 컷은 얼렁얼렁 찍어 놓고 남는 시간에 자기 작품을 하거든요, 개인 작품을. 그래서 그 기본 컷 플러스 개인 작품 섞어서 그 안에서 이제 베스트 컷을 추려가지고 앨범을 만드는 식이에요. 그래서
기본 컷은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작품 하다 보면 실수할 경우도 있고 예측지 못한 상황 때문에 작품을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기본 컷들을 다 이렇게 커버링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기본 컷은 무조건 다 찍어 오셔야 되고, 심지어 가셔서 아무것도 안 찍고 그 기본 컷만 다 찍어 오셔도 성공이에요. 기본 컷만 다 찍어 오셔도 돈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 컷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꼭 외우시고 일단 기본 컷 위주로 먼저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출 같은 경우에는 뭐 샘플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웨딩이나 베이비 자체가 약간 3분의 1 스탑 또는 반 스탑 정도 하이키예요. 근데 촬영할 때는 그렇게 하이키로 찍으시면 안 돼요. 정노출로 반드시 찍으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로우로 찍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업을 할 때 어쨌든 키를 살짝 올립니다, 그때. 그러니까 일부러 뭐 찍을 때부터 하이키로 찍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SLR 클럽 통해서 일을 맨 처음에 구하시고, 뭐 이후에도 특히 이제 성수기 되면 여기 막 넘쳐나거든요. 뭐 그거 보시고 일 구해가지고 매주 뭐 한 팀씩만 찍으셔도 한 달 정도 상당히 빵빵해질 겁니다. 지갑이 빵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고 내가 메인 작가가 돼서 나중에 메인 작가로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오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생길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크몽이나 이제 오투잡 같은 재능 마켓에다 올리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일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일이 안 들어올 때는 업체 일 받아서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일을 받으시려면은 편집도 엄청 잘하셔야겠죠. 편집도 잘해서 현상소에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되셔야겠죠. 작업하고 또 현상소에 넘기고 이런 그 내용들까지 제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꾸준히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죠. 비용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비용을 알고 하셔야죠. 네, 모르고 그냥 무작정 뛰어드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준프로도 프로인데 보통 15에서 2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은 15만원 경우가 좀 많고요. 뭐 17만원, 20만원까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만원이 기본입니다. 25만원 정도에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급한 경우에는 3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촬영 시간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예식 기준 3시간이고 돌잔치는 제가 안 찍어서 잘 모르겠네. 돌잔치는 얼마나 하나? 근데 보통 스냅이라는 게 3시간 기준이에요. 그리고 3시간이 아니고 가서 좀 더 찍게 됐어요. 만약에 뭐 1시간 더 찍게 됐다, 예식이 길어져 갖고 뭐 5시간이 걸렸다라든가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때 돈을 더 받거나 잘 안 해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다 찍어주는 게 암묵적인 직업 윤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통 사장님들이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직원들 보내는 경우가 케이스가 많은데, 출장, 시외 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기준이면 경기도권은 10만원, 그리고 그 경기도를 벗어나는 지역들은 거리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통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광역시권 안에는 이제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뭐 물론 막 5만원밖에 안 주시는 데도 좀 봤는데, 가능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1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주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거는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서울 기준으로 15만원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15만원, 12만원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대구를 좀 갔다 와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갔다 오니까 40만원을 주시더라고요. 출장비 25만원 정도 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덜 받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하겠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진이 처음이시거나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실 수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뭐 사진이라는 게 하시려면은 카메라 비용 정도는 좀 쓰셔야 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취미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하면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도 투자가 들어가니까 인건비도 이렇게 비싸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보기 퀘스트 그거를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노출에는 익숙해지실 테니까요. 그게 충분히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그때 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거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좀만 연습해가지고 카메라만 몸에 익히고 나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생활 이걸 부업으로 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은 자신이 붙으면은 창업도 많이 하세요. 창업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스냅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사무실 없이 장비만 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장비만 있어도 충분히 개인 일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포트폴리오가 좋아야 되고 편집을 잘 하셔야겠죠. 누구든지 도전하실 수 있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파이팅 있게 도전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